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 목요일 투자의 맥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TV고요. 오늘 이제 뭐 그동안 좀 상승한 그러한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뭐 좀 조정을 줬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양호한 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코스닥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겠는데,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차트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큰 손들, 미 인플레 쇼크에 배팅을 했다. 그래서 AI 과잉 투자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뭐 미국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전력 비용 부담 늘어나자. 우선은 뭐 AI 센터나 이런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어,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력 비용, 뭐 전력을 땡겨오면 뭐 송전탑도 세워야 되고 이러한 인프라나 또 이런 발전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막대해서 다 그걸 빚으로 하고 있죠, 대체로. 블랙록, 핀코, 장기채 매도 확대. 그래갖고 블랙록과 핀코 등 월가 큰손이 인플레이션 쇼크의 가능성에 배팅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 수준을 훨씬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월가나 이런데 이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좀 더 조금 뭐 빠를 수도 있고 약간 투기적일 수도 있지만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은 조금 미국장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역시 그런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 역시 또 오라클이 또 AI 빅2 올해 최대 73조 원 자금 조달 계획. 그래갖고 이제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 한마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죠. 오라클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설비를 증설하고자 올해 450억에서 500억, 약 65조 7천에서 73조 원의 자금을 회사채와 주식으로 조달할 계획.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조달액은 뭐 지분연계 증권과 보통주발행을 통해 확보한다. 역시 물량 부담, 주식에도 안 좋겠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주가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빚을 늘린다. 그래서 AI 과잉 투자론이 뭐 예전부터 얘기됐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장이 좀 조정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미국장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좀 볼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돼서 이 50일, 은행 50일 룰, 요거 51% 룰을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선회. 그래서 요거를 하위법으로 내림으로써 우선은 뭐 법을 진행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조금 그 강도를 낮춰서, 차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자, 이 스테이블 코인과 STO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은행지분요건법에 못 박지 않고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정부안 따로 내지 않고 여당 단일화는 반영, 합의 우선, 입법 전략 전환, 먼저 법부터 만들자. 은행 51% 거래소 지분 규제 충돌의 법안 지연, 시행령 유연성의 무게, 국회선 책 백지위원 무료도 법 통과 후 법을 통과시키고 우선 그래서 이제 빨리 활발하게 이런 거를 시스템들을 만들고 돌아가게 하고 하위 규정에서 이제 다루자. 뭐 이렇게 조금은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건데요. 이 핑거가 스테이블 코인과 STO 생태계 조성의 조력자. 자, 그래서 이제 핑거는 STO를 발행도 하지만 이런 핀테크 기업으로서 이런 그 뭐야 스테이블 코인과 STO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그러한데 이제 저기 한마디로 조력자 그런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NH투자증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STO 증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장기 수주가 확대될 것, 핑거에 대해서. 그죠? 이게 좀 나온 지가 좀 된 거죠. 자, 핑거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및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 그렇죠? 금융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및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은행권 차세대 시스템 및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STO, 블록체인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STO를 발행하고 이게 유통되는 그런 시장은 적어도 하반기 한 뭐 10월이나 11월 이때쯤 빨라야 이때쯤이고 늦어지면 내년 초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STO를 발행하는 회사들보다는 이러한 핑거처럼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핑거나 또 뭐 헥토 파이낸셜 뭐 그런 회사들이죠. 결제사인 뭐 다날이나 뭐 NH, KCP 뭐 이런 거는 이제 먼저 결제 때문에 결제 테마로 해서 먼저 간 거고요. 그래서 핑거가 이러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및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오늘 이 선천성 고인슐린 증액 FDA 혁신 치료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선천성 고인슐린 증액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약간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뭐 거의 다 빠졌죠.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차트 한번 보고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가 일봉이 좀 안 좋습니다. 일봉이. 자, 일봉을 보시면 이 기울기를 계속 꺾으면서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때려 맞으면 이제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하겠네. 많이 하락하겠어요. 오늘 잡아주지 않으면. 기울기를 꺾으면서 하락합니다. 상승 역시도 기울기를 꺾으면서 클라이막스 뭔가 이제 분출 그러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분출을 하지만 하락 역시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꺾으면서 하락합니다. 안 좋은 차트예요. 오늘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대려 안 빠지면은 어, 5일선 찍으러 갔다가 5일선을 이렇게 뭐 오늘이라도 이렇게 올렸다가 뭐 그 다음날에도 5일선 때려 맞고 더 빠질 수도 있는 안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오늘 안 빠져도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또 빠질 수 있는 그 추세가 좀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세가 우선은 하방으로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주봉도 보시면 주봉도 이제 요런 지지선을 요걸 깼죠. 요걸 깼습니다. 요걸 지지를 못했어요. 요렇게 위에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미끄러질 자리예요. 오늘 많이 빠지겠네, 나스닥. 나스닥 많이 빠질 자리입니다. 나스닥이 힘이 없죠. AI 버블론 때문에 그래요. AI 인프라에 대한 버블론. 그죠? 월봉도 좀 많이 밀릴 자리입니다. 뭐 최소한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죠. 그죠? 오늘 미장이 좀 많이 빠지겠어요. 오늘 아니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이라도 좀 많이 빠지겠네. 그래서 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뭐 미리 빠진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제 물론 나스닥이 조금 조정받았지만 미리 우리나라는 좀 더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차트가 괜찮아요. 그 우리나라 종합지수 차트는 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회원님 중에 임땡성님이 입금을 밤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다가 이제 TPC라고 TPC에서 좀 수익이 나셨나 봐요. 어쨌든 임땡성님 예,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예, 아주 힘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PC를 먼저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이 깨졌는데 어제는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입금을 화요일 날 밤에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빠졌는데 자,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죠. 우상향하고 이제 기울기를 살짝 꺾었어요. 자, 근데 얘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전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예, 계속 얘 역시도 일정 밴드 특히 이쪽 여기쯤 와서는 계속 군집하면서 막 올렸다 뺐다 하면서 엄청 지저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그죠? 한번 하루 또 슈팅 나오면 또 누르고 또 좀 나오면 누르고 또 가다가 여기도 나오면 누르고 나오면 누르고 그죠? 굉장히 엄청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있잖아요. 뭐 대충 박스권이 뭐 여기가 됐든 조금 더 위로 상향으로 해서 여기가 됐든 여기를 뚫으면은 이게 엄청난 지지선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지지선이 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때부터 시원하게 갈 거예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가 최소한 한 8,000원에서 10,000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뭐 상을 깼지만 뭐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이 상을 깨면 얘는 음봉으로 5일선 꼭 찍죠.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시계 누를 수 있어요. 한 7, 8% 정도 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이나 뭐 좀 있다가 쭉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야 돼, 깔끔하게. 거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뚫어버리면 아마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엄청 흔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원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TPC를 뭐 다 파셨는지, 임땡성님이 다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안 파셨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예, 시총이 지금 얘가 로봇 쪽으로 계속 협업을 하죠. 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또 오늘은 또 중국 회사하고 또 협업을 하죠. 예, 그러면서 얘가 캐파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회사, 그러면서 3D 바이오 프린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휴머노이드로 좀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얘가 전통적인 로봇 부품, 스마트 팩토리 부품 회사인데 그 매출도 커지겠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얘네 부품이 꼭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얘도 휴머니드 쪽으로 이제 뭐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시총이 이게 너무 싸요. 최소한 기본이 1,000억이고요. 1,000억에서 또 얘가 지금 하는 것 중에 뭐 좀 잘 된다면 뭐 한 2,000억까지도 무난히 볼 수 있는 회사예요. 엄청 오래된 로봇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군집이 일어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엄청난 상승을 위한 그러한 이제 바닥 따지는 뭐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엄청 물량을 뺏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오늘 또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아마 나중에 그 쭉 올릴 때 이럴 때는 더 많이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봉하고 월봉도 잠깐 보죠. 자, 주봉 보면, 그렇죠. 주봉상에는 이제 요번 주에는 좀 쉴 수도 있겠네. 얘는 이렇게 칼로 재는 듯이 이렇게 주식을 또 하네. 그죠? 거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죠? 이거 뭐, 어쨌든 이런 상단을 이제 뚫어버려야 돼. 뚫어버려야 돼. 이렇게 가는 상단을. 네, 그럼 많이 가겠죠. 그래서 아직 뭐 죽을 주식은 아니에요. 죽을 주식은 아니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5일선 찍으면서 주봉상 이렇게 간다는 것도 이것도 군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군집된 부분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쭉쭉 가요. 그죠? 그래서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한참. 네, 월봉을 봤을 때는 뭐, 제가 예상하는 거는 뭐, 어쨌든 요번 달에 뭐 여기 어디서 끝나겠죠. 여기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어디에서 끝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갈 차트예요. 다음 달에 또 갈 차트입니다. 요번 달에는 여기 어디서 뭐 6천 원이든 뭐 7천 원이든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상승이. 근데 다음 달에는 뭐 더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뭐 이번 달에 어쨌든 뭐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끝난다면 다음 달에는 뭐 더 갈 차트, 더 갈 차트. 그죠? 예, TPC 어쨌든 간에
뭐 우선은 뭐 1,000억부터 보고 달리고요. 그 다음에 뭐 1,5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좀 그 캐파를 키우는 겁니다. 로봇주 중에서 이제 2등주들이 캐파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C 역시도 지금 저렇게 엄청 흔들면서 군집 가격은 많이 안 바뀌지만 계속 흔들면서 올렸다 뺐다 이렇게 막 그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시세 변동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자, TPC였습니다. 그다음에 보라티알도 한번 보죠. 보라티알이 원체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얘기하지만 이제 자 월봉도 이제 5일선에 닿죠. 5일선. 그래서 요번 달에 여기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월봉으로 이렇게 한번 찍고 윗꼬리를 달던 뭐 그럴 자리가 왔어요. 요번 달 정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달에 한 12,000원 정도 목표예요. 물론 다음 달에는 또 달라지겠죠. 다음 달에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요번 달에는 한 12,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역시도 요때 전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났죠.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요 윗부분을 요번 주든 뭐 다음 주라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봤을 때도 요때 거래가 굉장히 수상하죠. 대량 거래의 윗거리. 이랬을 경우 윗거리를 언젠가 다음 내일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윗거리만 메껴도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윗거리를 뭐 바로 메꾸자마자 빠지진 않고 내일이라도 이게 일봉이니까 내일이라도 뭐 이렇게 간다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가고 그죠?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11,500원, 12,000원 정도 예, 보입니다. 이번 달에. 자, 보라티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화장품 사업도 발표를 해야 돼요. 신사업을 한다고 1년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뭐, 어쨌든 지금 환율이 조금 안정됐죠. 그래도. 예, 물론 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직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라티알이 환율 상승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식자재 업체로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뭐 식자재, 소스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 그런 거나 메가커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보라티알이 이제는 좀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엄청 누른 겁니다. 이거 차트를 크게 해서 월봉으로 보면 엄청 빠진 주식입니다. 엄청. 그죠? 최근까지 엄청 빠졌죠. 이제 이렇게 쌍바닥 지지하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거 월봉으로 봤을 때는 자, 요렇게 요선 있죠? 요선 요렇게 월봉 고점을 그어보면 2만 원까지 가려고 그래. 2만 원.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2만 원까지 가려고 그래. 2만 원. 그죠? 우선 2만 원은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라티알도 집중하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라티알 너무 많이 뺐습니다. 이게 얘가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요 가격에서 많이 놀았죠. 요 가격은 아니고 요 정도 가격에서 많이 놀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를 판 겁니다. 고를 팠다가 이제 고를 메꾸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우선 예, 그렇습니다. 자, 보라티알 단기적인 상승이 보인다. 자, 보라티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솔루션이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사업을 우리나라도 하죠. 스페이스X의 이런 그런 뭐 한마디로 위성을 이용한 통신, 또 우리나라도 이 저궤도 위성, 저기 뭐야 30만 개인가를 깐다고 그러죠. 저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같은 위성 과연 우리나라가 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라도 커버를 해야 되죠. 급하게 지금 저궤도 위성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링크 솔루션이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한답니다. 저궤도 위성에.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에, 그렇다고 이게 시세가 끝난 차트는 아니에요. 이거 더갈 차트입니다. 더갈 차트. 더갈 차트예요. 더갈 차트.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그냥 빠졌지만 뭐 다시 여기서 힘이 또 모이면 다시 이렇게 쭉 갈 차트입니다. 갈 차트. 자, 링크 솔루션도 이제 좀 주가를 시총을 더 올릴 수도 있다. 예, 링크 솔루션 오늘 빠진 거는 올렸다 빠진 거는 이제 조만간 좀 군집이 더 되고 그러면 더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링크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약품이 오늘 좀 급등했다 빠지긴 했는데요. 차트를 엄청 잘 만들면서 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 차트를 누가 여기서 이제 1차로 여기서 한번 이제 상승하고 또 점프하고 슈팅 나오고 또 상승해서 상단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상승을 1단을 상승하고 2단 상승, 자 3단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죠? 삼성 3단. 자, 그래서 현대약품이 상단의 상방을 지금 뚫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약품 차트가 계속 쌓아올리죠. 근데 아직 최고점은 아니고 한 번 더 쌓아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은 뭐 지속적인 양봉 3개로 뽑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번 달에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올리는 김에 요번 달에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 뭐 이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렇게 못 올리고 그러면은 힘이 약해져서 또 좀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는 길게 봤을 때는 좀 그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약품 요번 달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약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빠졌죠. 이런 게 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런 회사들이죠. 얘도 굉장히 차트가 좀 매력적인 차트네요. 요 구간을 지금 뚫으려고 그러죠. 여기서 계속 횡보하면서. 요걸 뚫으면은 좀 많이 가겠는데요. 예, 지지선이 되면서 좀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거의 상단이죠. 요번에 뚫지 밀릴지 뚫을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죠. 예, 그 칩셋 미디어가 상단을 뚫으려고 합니다. 상단을 뚫으면 최소한 어느 부분까지 상승해서 또다시 횡보할 확률이 높죠. 칩셋 미디어도 다시 이제 상단을 뚫고 박스권을 뚫으려고 그러죠. 예. 근데 이렇게 월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뭔가 가려고 그러는 위치긴 해요. 그죠? 가려고 그러는 위치예요. 요번 달. 네, 칩셋 미디어 상방으로 좀 뚫고 나갈 자리긴 합니다. 자,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네, GL팜텍, 뭐 위탁 생산하고 뭐 이런 바이오, 의약품 뭐 이런 거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차트를 좀 보죠. 차트가 이런 차트가 이제 매력적인 부분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체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 타선인데 여기를 이제 고를 한번 팠죠. 고를 파고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여기 요걸 고를 찍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릴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어차피 요 고를 메운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고를 메운 다음에 그렇죠. 주봉 봤을 때도 이렇게 타점을 잘 모아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올리고 나면 뭐 이렇게 쭉쭉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급등할 차트에 급등할 차트. 뭔가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주봉 같은 경우도 잘 돼 있죠. 뭔가 이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거의 이 바닥에서 깃발령이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깃발이 이제 좀 달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월봉상 달릴 때가 최소한 뭐 요 위에 선 여기까지는 뭐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대충 봐도 뭐 한 2,000원 되네. 2,000원 딱 2배. 우선은 여기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다시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상승 출발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차트를 누가 계속 관리를 좀 잘했다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렇죠. 좀 길게 볼까요? 일봉을 관리를 잘했네. 일봉도 생각보다 관리를 잘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주식들은 이제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선들을 이제 뚜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뚫러 가죠. 요거를. 여기까지 뚫러 가죠. 네, GM팜텍 한 2,000원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GL팜텍이었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얘 역시도 계속 10만 원대부터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야, 얘는 근데 엄청나게 좀 비탄력적이네요. 여기 상단을 뚫은 다음에
기울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기울기가 뭐 이런 기울기야, 이런 기울기.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야금야금하네요. 그죠? 화끈한 맛은 없네요. 화끈한 맛. 그렇죠. 특히 이 월봉을 보면 지속적인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달에 뭐 20%, 30%씩 계속 올렸네요. 멋진 주식입니다. 멋진 주식. 10배가 넘었네요. 한 저점 대비해서 한 15배, 20배 정도, 20배 정도 대략 그렇게 갔네요. 마지막 불꽃샷을 뭐 3월 달이나 이번 달에 이렇게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CS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게 아마 바이오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AI 의료 관련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멋지게 장기간에 올렸습니다. 네, 일진 파워 한번 보죠. 일진 파워. 자, 여기 뭐야? 원전 관련돼서 일진 파워. 그죠? 얘는 좀 이제 움직임이 있네요. 요거 못 들었고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바로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고 이런 식으로 또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엔 좀 내일은 좀 빠지고 며칠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살짝살짝 올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번 상승은 한 일주일 후쯤에 좀 강력한 상승이 뭐 이런 구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진 파워. 자, 근데 한번 월봉도 봐볼까요? 월봉. 그렇죠. 어쨌든 요번 달에 이런 기울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기울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기울기를 뛰어넘어서 이번 달에 이렇게 봉이 한 이만큼 나와주는 게 모양새는 좋아요. 그래서 일진 파워도 한번 이번 달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진 파워였습니다. 자, 오르비텍 역시도 원전 뭐 주로 검사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인데 원전주로 들어가죠. 자, 오르비텍도 보면은 얘도 비슷하네. 이 기울기로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이 기울기를 좀 더 빠지다가 여기쯤에서 이제 뚫어주냐가 문제죠. 뚫어주냐. 오르비텍 어쨌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렴 부분을 벗어나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죠?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으로 돌릴지 하락으로 돌릴지 그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거래량이 좀 터졌었죠. 그래서 상승할 때 좀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는데 계속 수렴하고 있고 다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이 쭉 나오면 좋겠죠. 자,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한항공 한번 보죠. 대한항공은 이제 환율 하락, 아, 환율 하락, 네, 환율 하락 관련주고 유가가 떨어지면 좋죠. 비행기 연료비가 들드니까. 대한항공도 이번에 한번 또 크게 뛰려고 그러는 위치죠. 그죠? 계속 살리고 있어요. 요걸 뚫어줘야죠, 요거. 대한항공도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밀려갖고 다시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상승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바로. 여기서 이런 기울기로 수렴하지만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또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대한항공 뭐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여기서 5일선 위로 다 뚫어놓고요. 한번 주봉하고 월봉도 보죠. 주봉. 그렇죠. 주봉 역시도 5일선 다 뚫었네. 요 기울기만 벗어나면 돼요. 요 기울기. 기울기만 벗어나면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뚫어주면 더 날아다니겠죠. 자, 대한항공. 어쨌든 차트가 뭐 좀 상승할 수 있는 요런 것만 뚫어준다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TO 관련주 한번 볼게요. 먼저 서울리거가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서울리거 한번 보죠.
네, 서울리거 차트 나쁘지 않죠. 요번에 이제 재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재상승. 이제 고점이 이제 여기 뚫어줘야 되겠죠. 그죠? 내일이라도 뭐 다시 올리면 되겠죠. 내일이라도 올려서 다시 이런 곳을 뚫으러 가면 되겠죠. 자, 서울리거가 차트가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앞산 만들고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차트 나올 수 있어요. 자, STO 중에 오늘 서울리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서울리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FSM, STO 관련주. 자, 지금 오늘은 STO 관련주 뭐 3개만 하겠습니다. 서울리거, FNS, 헥터파이낸셜. 얘네들이 좀 상승을 했네요. 또 FNS도 상승을 했어요. 얘는 아직 시세가 없죠. 근데 계속 쌍바닥, 뽀바닥, 막 엄청난 바닥을 만들고 있네. 그죠? 얘도 갈 때가 됐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제 갈 때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FNS도 조만간 또 바닥을 탈취해서 뭔가 큰 상승을 하겠죠. 우선 이제 장외시장이 그 형성이 돼야지, 그러니까 형사가 나야지. 그 다음부터 이런 주식들도 힘을 받겠죠. FNS는 뭐 STO랑 뭐 이런 거 하는데 시세를 준 게 없네요. 얘도 조만간 이제 시세를 줘서 차트를 만들겠죠. 월봉상도 뭐 이제 좀 올려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올려야 될 자리. 이번 달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죠? 자, FNS, STO 관련주 아직 시세를 준 게 없다. 바닥에서 바짝 웅크리고 있는 주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STO 주식 헥터 파이낸셜. 얘가 이제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그죠? 얘는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점을 다 올리고 있죠, 계속. 얘 같은 경우 조만간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쭉쭉 갈 것 같습니다. 그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자, 헥토 파이낸셜 달린다. 계속 달린다. 지금 3,700억인데 시총이 이것도 싸다. 자, 헥토 파이낸셜 차트가 이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서 윗꼬리로 누르지만 누르는 게 한계가 있다. 조만간 급등할 확률이 높다. 자, 헥토 파이낸셜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뭐 내일도 장이 뭐 엄청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나스닥 차트가 조금 수상해요. 잘하면 좀 폭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런 날에도 또 TPC나 내일 같은 경우 뭐 링크 솔루션 또는 보라티알 같은 게 내일은 또 보라티알 같은 게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또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급등하는 주식들이 또 그동안 힘을 모아서 강한 주식이죠. 어쨌든 간에 내일도 좋은 그러한 수입 얻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